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가을 햇살 받고 있는 호야의 모습이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 이 친구는 얼마 전에 분갈이한 웨이티라는 호야예요. 호야 키우기가 쉽다는데 죽여봤거나 비실비실한 호야를 키우시는 분이 아직도 제 주변에 계세요. 호야를 잘 키우려면 화분 선택, 햇빛, 통풍, 해충 이 네 가지를 꼭 알아야 하는데요. 새로 들인 웨이티 호야 분갈이 하면서 흙배합도 알려드리고 삽수부터 키운 저희 집 호야들도 소개하면서 위에 중요한 네 가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집 호야들을 데리고 왔어요. 함께 갖고 온 아이비는 제가 호야를 키우면서 느낀 점이 아이비와 호야가 굉장히 비슷한 환경에서 잘 큰다는 거예요. 두 식물 모두 과습에 취약하고 건조에 강한 식물이라는 점도 비슷한데요. 여기서 첫 번째, 화분 크기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호야를 파는 거 보면 화분이 엄청 작거나 흙이 없는 나무 껍질에서 키우는 행인식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직접 분갈이를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심어 놓은 화분을 보면 위쪽으로 더 크고 화분이 작죠. 리스를 말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쪽이 잎이 많고 화분이 작아요. 열대식물이나 이런 걸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이 비례가 안 맞다고 보실 수밖에 없는데, 호야는 엎어보면 아시지만 뿌리가 실뿌리처럼 굉장히 얇고요. 잎장에 비해서 뿌리가 작아요. 오늘 분갈이할 호야 웨이티를 이따가 엎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도 잎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뿌리가 되게 적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실뿌리처럼 되어 있는 뿌리로 되어 있어요. 특히 이렇게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드는 게 햇빛을 잘 받았을 때 호야가 잎색이 물이 드는 거예요. 빛도 중요하지만 화분이 크지 않게 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과습도 안 생기고요. 물을 줘도 흙이 빨리 마르니까 호야가 좋아하는 건조한 환경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거든요. 이 친구의 이름은 슈퍼 에스키모 호야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식친구님한테 잎 3장짜리인 삽수를 받아서 키웠어요. 작년 3월에서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 줄기에서 두 줄기로 나눠져서 자랄 만큼 성장이 되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일 때 키웠거든요. 이때부터 키워서 1년 정도 넘으니까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성장이 느린 게 호야예요. 그래서 화분을 절대 크게 쓰시면 안 돼요. 욕심이 과하면 식물이 자라지는 못하고 오히려 초록별로 가게 되거든요. 과습이 안 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너무 습도가 높아도 호야는 곰팡이가 생겨요. 검은색 곰팡이가 잎 뒤에 생기는데 이렇게 닦았을 때 닦이면 총체벌레일 확률이 높고요. 닦이지는 않는데 검은색 반점이 조금씩 커진다면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절대 습한 환경 안 되고요. 화분을 너무 크게 키워서 과습이 오는 환경은 호야한테 최악이에요. 의 이름은 카노사 크링클 호야라는 식물인데요. 이 친구도 다른 식친님이 저한테 한 뼘 좀 안 되는 사이즈일 때 물꽂이 한 거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병에다 놓고, 아니, 요렇게 저기 약병에다 놓고 뿌리를 더 받아서 키운 거예요. 지금 딱 지지대만한, 밑에 다리만한 정도의 길이에서 이만큼을 키웠거든요. 비율상 리스를 말았어도 되게 화분이 작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장이 둔화되지 않고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꽃대를 물고 왔던 줄기라서 이 자리에서 다시 꽃이 필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느냐고 아직 꽃을 보진 못했지만 저 줄기를 살려놓고 있어요. 호야는 꽃이 폈던 그 자리에서 계속 꽃을 피우는 식물이기 때문에 꽃자리가 한번 생긴 자리는 절대 자르지 마세요. 그러면 그 자리는 잘라버리는 순간 꽃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호야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잎에 분무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통풍 잘 돼야 되고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 호야를 평소에 잎에 분무를 한다는 건 뭔가 맞지가 않죠? 잎 분무를 해주다가 괜히 잎에 무름 현상이 와서 잎을 뚝뚝 떨기기도 하거든요. 호야한테는 절대 분무를 해주지 마세요. 호야 중에서 좀 키우기가 까다로운 게 호야 르네아리스예요. 저 뒤에 지금 걸려있는 친구인데요. 오동통통한 잎이 너무 매력적인 아이이지만 키우는 난이도가 다른 식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잎이 길쭉길쭉하고요. 오동통통한 이 친구가 왜 키우기가 힘드냐? 저 잎 하나하나 그 마디마디에 응애라는 해충이 너무 잘 껴요. 두 번째, 호야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 해충 관리는요. 우선 잎 분무는 해주지 않지만 물을 줄 때 두 번에 한 번 정도는 잎 샤워를 싹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충이 잘 끼지 않고요. 혹여 손깍지 벌레나 응애가 꼈다면 정말 보는 순간 아악 소리가 날 정도로 좀 싫거든요. 그런 경우 소주로 잎을 닦아주시거나요. 물 500ml에 주방세제 한 2번 정도 눌러서 넣은 정도로 해서 잎에다가 마구 뿌려주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그렇게 친환경으로 해충을 박멸해보고요. 만약에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살충제를 써서 해충을 없애야 해요. 원래 엄청 예뻤던 시절이 있는데요. 제가 화분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지금 모습이 좀 못난이가 된 거예요. 리즈일 때 모습은요, 정말 풍성하거든요. 왜 호야 르네아리스를 키우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정말 따글따글하게 새순이 많이 나오고 라푼젤처럼 머리가 길게 자랐던 호야 르네아리스인데요. 제가 다이소 화분을 썼다가 이게 통기성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약간은 못난이가 된 상태예요. 그나마 지금 많이 회복됐지만 어쨌든 화분의 크기, 통기성 이거 매우 중요해요. 웨이티 분갈이를 하면서 분갈이 흙 배합이랑 햇빛, 통풍에 관해서 더 얘기해 볼게요. 호야의 경우 걸어서 키우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가 바로 앞에 빛이 잘 드는 자리, 호야한테 빛이 중요하니까 그만큼 창가 바로 앞에 놓을 수 있고 통풍이라는 것 자체도 식물과 식물 사이에 있을 때보다는 창가 쪽 바람을 맞으면서 자랄 수 있는 자리가 좋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행인으로 걸어서 키우는 게 호야한테는 최적의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선반 위에 두는 것도 예쁘긴 하지만 이렇게 걸어서 키울 때가 제일 잘 자라더라고요. 베란다 거리대에서 키웠던 환희호야가 작년 7월에 꽃을 피워주었어요. 별사탕 같은 꽃이 너무 예뻐서 다들 호야꽃 보려고 키우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2,000원짜리 포트를 사서 2년 만에 첫 꽃을 보여줬던 모습인데요. 지금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아쉽게도 지금 제 곁에 없어요. 작년 겨울에 예상보다 너무 추웠어서 냉해를 정말 심하게 입었거든요. 그래서 회복하지 못하고 초록별로 갔어요. 호야가 월동이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 경험상 영상 5도까지는 버티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실내로 들여주세요. 잎만 어느 정도 냉해를 맞으면 그나마 버티는데요. 너무 심하면 뿌리까지 이렇게 손상돼서 완전히 초록별로 떠나 보내야 하거든요. 호야 흙배합은 상토에 팔라이트를 더 추가해 주고요. 동생사, 난석, 산야초가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돼요. 저는 보통은 산야초를 더 넣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코칩을 넣어요. 호야는 원래 덩굴성 식물이라서 나무를 타고 자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 껍질을 넣어주면 뿌리가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서 저는 꼭 호야 분갈이를 할 때 코코칩을 넣어주고 있어요.
전체 비율이 상토 5, 그 외의 부속물이 5 정도로 잡아서 섞어주고 있어요. 호야를 분갈이 하실 때 보시면 제가 데려온 친구도 지금 밑으로 뿌리가 좀 나와 있거든요. 이 정도 뿌리가 나와 있다고 해서 분갈이를 바로 하지 않는다고 호야 자체가 성장이 둔화되지는 않아요. 그 호야를 키우면서 꽃을 보고 싶은데 못 보시는 분들은 햇빛이 너무 적은 자리에서 키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음지에서도 잘 큰다고 하니까 약간 구석에다가 놓고 키우시는데 거기서 키우면 꽃이 필 수가 없죠. 혹여 꽃망울이 올라왔더라도 빛이 부족해서 그 꽃망울 자체가 말라버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호야를 키울 때는 화분도 작게 써야 하지만 빛이 잘 들어야 되고요. 벌레나 이런 해충의 문제가 없으려면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베란다에서 키우라고 하는 게 빛 잘 들고 통풍 잘 되고 건조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줘도 호야를 키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농장에서 키워서 나온 호야라서 흙이 되게 축축한 상태예요. 그럴 때는 집에서 키울 때 과습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내 집과 맞는 환경으로 맞춰진 흙을 사용해서 분갈이를 하는 게 좋고요. 저는 그래서 이 축축한 흙을 거의 다 털어내고 있어요. 보면 촉이 3개 정도 심겨져 있어서 지금 풍성해 보였던 거거든요. 지금 요거를 똑 하고 뽑아내서 따로 심어도 충분히 잘 자라지만 저는 풍성한 수영으로 호야를 좀 늘어뜨리면서 키우고 싶어서 이 모습 그대로 화분으로 옮겨줄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잎하고 뿌리하고 1대1 비율에 가깝죠? 그러니까 화분을 저는 이 정도 사이즈로 좀 작은 사이즈를 일부러 찾아서 심어주는 거고요. 깔망을 깔고 흙을 넣은 다음에 키우고 싶으신 모습을 상상하면서 수영을 잡아서 심어주시면 돼요. 저는 앞으로 쏟아지는 모습의 호야를 키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뒤쪽을 완전히 좀 비워놓고 화분 앞쪽으로 식물을 바짝 붙여서 심을 거예요. 뒤에는 뭐 새촉이 나오면 좋고요. 혹여 새촉이 안 나오더라도 이 기존 줄기 3개, 4개가 앞을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자랄 거라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뒤쪽부터 흙을 채워서 넣어줬고요. 이렇게 분갈이 하면서 잎에 묻은 흙은 잎 샤워를 하면서 털어내면 되고요. 평소에 물을 이렇게 잎 샤워를 시킨 다음에는 물기가 묻은 채로 기존의 창가 바로 앞에 햇빛이 강하게 드는 자리에 두면 물방울이 돋보기 효과가 생겨가지고 화상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잎 샤워를 한 다음에는 꼭 이 잎에 물기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완전히 말린 상태로 원래 자리에 두어야지만 잎을 깨끗하고 예쁘게 유지하실 수 있어요. 뒤쪽에 흙을 먼저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다 흙을 채울게요. 뿌리를 살짝 뒤로 슬슬 밀면 공간이 생겨서 쉽게 채워지거든요. 뭐 분갈이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분갈이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저 내 집에 맞는 환경에 맞는 흙을 배합하거나 내지는 분갈이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이 친구가 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하냐 못하냐 그거에 관심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시간과 애정이 필요한 거지 분갈이 자체는 특별한 공식이나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서 원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분갈이를 하면 그건 웬만해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행인 거리를 제가 탈부착으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아이디어를 엄청 교집합하고 있어요. 아직 원하는 재료를 못 찾아서 탈부착을 못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기존에 끈이 달려 있으면 약간 수영을 막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머리끄댕이 잡히듯이 걸려서 올라오니까 이런 점 때문에 제가 탈부착 고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판매용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쓸 거. 제가 쓸 거를 만들어 보려고 머리를 엄청 요즘 굴리고 있어요.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햇빛 받으니까 더 예쁜데 이렇게만 분갈이 했을 때도 너무 예뻐서 만족도가 120% 충전됐어요. 식물등이 워낙에 성능이 좋기는 하지만 식물등보다는 확실히 자연 채광이 너무 좋아요. 가끔 그 휴스켈리아나 호야를 키우시는 분이 식물등에서 키우면 잎이 동그랗게 안 나오고 길쭉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광량의 차이더라고요. 식물등이라는 것 자체는 인위적으로 자연빛을 따라서 만든 거지 그만큼 완전한 햇빛을 만들어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야를 키울 때는 식물등보다는 창가 앞에 두고 충분한 햇빛과 충분한 바람을 맞추면서 아주 이 아이가 최적화된 환경에서 키우면 막 5년 키워야지 꽃을 봐요, 3년 키워야지 꽃을 봐요 하시지만 아니에요. 저 2년 만에 꽃 봤다니까요. 창가 앞에서 걸어서 아주 좋은 햇살을 받으면서 자연 그대로를 키워보세요. 그러면 1년, 2년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꽃을 피울 이유가 생기면 꽃을 피워요. 거실 창가에서 자라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렇게 햇빛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내후년에 웨이티 호야의 꽃을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분갈이가 잘 돼서 새순도 마르지 않고 잘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호야를 키우실 때 저처럼 창가 자리를 내주고 통풍, 햇빛, 작은 화분, 그리고 해충 방제만 신경 쓰시면 아주 건강하고 예쁜 호야를 많이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호야 물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서 추가로 찍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짝 마른 상태일 때만 저는 물을 주거든요. 지금 비슷한 화분 사이즈의 크기인데 안쪽을 들춰보면 이 친구는 안에가 약간 거무틱틱한 흙이 있죠? 반대로 이게 호야는 아주 바짝 말랐어요. 제가 너무 들쳐서 뿌리가 보일 정도인데 이렇게 말랐을 때만 호야한테 물을 줘요. 그래야지만 과습이 없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창가에서 햇빛을 보면서 자연 채광에서 자라니까 식물들이 색깔도 너무 반짝반짝하고 건강한 게 느껴져요. 너무너무 예뻐서 요즘 이 작은 화분들을 계속 보는 즐거움이 있답니다. 호야 키우기가 어려우셨던 분들한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물 키우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 용기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